자, 신라 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 이제 교과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면요. 자, 진골기족의 권력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신라 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동요한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보면요. 자,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해공왕이 자, 귀족들의 반란으로 살해당한 후에 150여 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뀔 만큼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요게 이제 바로 밑에 왕위 쟁탈전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이러한 왕위 쟁탈전으로 진골귀족의 권력 다툼은 점점 심해졌고요. 왕권과 결탁하여 국정 실무를 담당하는 유투품 세력은 점차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다. 자, 이렇게 신라 중대 이제 왕 옆에서 어떤 이제 실무를 담당해서 육두품들이 지금 이제 신라 하대에 와서는 지금 이제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면서 이제 지방에 있던 호족한테 이제 붙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면 자 9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자 김원창의 반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신라 하대의 이제 어떤 왕위 쟁탈전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자, 우리 오른쪽에 보면 김원창의 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원창은 왕위 쟁탈전에서 자, 원성왕에게 밀렸던 김주원의 아들이다. 라는 거야. 자, 당시에 이제, 여기 선덕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성왕이 이제 즉위했는데요. 그때 이제 라이벌이 이제 김주원 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원성왕이 즉위하고 김주원은 이제 탈락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요. 웅주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김원창의 반란.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지방민의 봉기, 농민 봉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자, 사회 혼란은 9세기 말에 자, 진성 여왕 때 최고조에 달하였다. 자, 우리가 신라 하대 때, 이제 연달아서 막 가뭄도 겹치고요. 이제 사회가 엄청 제일 혼란했던 시기가 지금 이제 9세기 말에 진성 여왕 때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세 줄 정도 내려오면 자,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봉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봉기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초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적대인 건데 이 초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민들이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도적대가 된 거를 우리가 초적이라고 이제 이야기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 여기 이제 신라 말의 대표적인 지방민봉기라고 해서 사륙톡톡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뭐 진성여왕 3년, 진성여왕 10년 이런 식으로 진성여왕 때 이러한 봉기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료에 보면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줄 끝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 상주 지역을 근거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거는 원종과 애노, 이제 그 농민들이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사벌주, 지금의 이제 상주 지역에서 반란이 일으켰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료를 보면요. 자, 그들은 바지를 붉은색으로 하여서 이제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적고적이라고 불렀다. 자, 여기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요. 자, 이제 호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제 신라 하대에 보면 자,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는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운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중앙은 지금 이제 왕위쟁탈전으로 혼란스럽고요. 중앙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지방은 이제 신경을 잘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에서 힘을 이제 기른 세력들,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두 줄 내려오면 자, 성을 쌓아서 스스로 성조 또는 장군이라고 불렀다. 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선종 승려나 육두품 지식인과 손을 잡고요. 신라 정부에 대항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줄 내려오면 자, 육두품 세력은 골품제 모순을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채치원은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무, 10여조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무라는 거는 지금 힘써야 할 것, 즉 개혁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언제야? 진성여왕 때다라는 거야. 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성여왕 때가 가장 혼란한 시기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최시원이 이렇게 개혁안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지금 이 개혁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면 육두폰 세력은 정치에서 물러나거나 호족과 손을 잡고 사회 개혁을 추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이 호족들을 이제 호족들이 나오는데, 자, 뭐 여기 궁예, 후고구려를 세웠죠. 자, 그 다음에 견훤,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왕건, 나중에 이제 고려를 세운 인물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 이 왕건의 어떤 이제 출신 지역, 어디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왕건이 호족으로 성장했냐면 여기 개성, 지금의 개성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송악이라고 불린 곳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사벌주, 상주, 지금의 자, 원종과 애노의 반란, 요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자, 내려오면 역사 지식을 열표에 자, 다양한 출신 기반을 가졌던 호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군인 출신, 군진 세력 또 해상 활동으로 성장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귀족 활동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온 사람들, 또 촌주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그 출신들이 이제 호족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군인 출신으로는 견훤,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 이제 유명하고요. 또 이러한 해상 활동으로 성장한 세력들은요, 이제 왕건이 이제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새로운 사상의 유행이라고 해서요. 자, 지금 이제 신라 하대, 신라 말에 어떠한 이제 그 이제 사상이 유행을 했는지 볼게요. 자, 신라 말에는 새로운 불교 종파인 자, 선종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줄 내려오면 자, 교종이 경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 것과 달리 선종은 실천 수행으로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해서 호족과 백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 누구나 깨달음에 얻을 수 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된 거야? 누구나 다 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족 입장에서는 선종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줄 내려와서 도서는 중국에서 유행하던 풍수지리서를 들여왔다. 자, 두 줄 내려오면 자, 선종과 함께 호족에게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사회 건설하는 사상적인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왼쪽으로 오면 자, 우리가 이제 교종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종파로 되어 있고요. 선종은 9개의 종파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 오교구산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고요. 여기 이제 구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요거 구산선문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9가지. 자, 이렇게 이제 잠깐 지도로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여기 보면 자,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이라고 해서 신라만에 지금 선종이 유행하면서 자, 이러한 이제 승탑, 자, 조그만한 이런 이제 탑이다라는 거죠. 신라 중대는 교종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조형 미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큼직큼직한 크기가 큰 이러한 탑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지만 지금 이제 신라 하대 선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조형 미술이 쇠퇴하면서 이러한 조그만한 작은 이제 승탑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역사 탐구의 선종과 풍수지리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기자가 이제 가상 이제 인터뷰인데요.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선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니까요. 자, 도선이 선종에서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말하고요. 자,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과 달리 자, 글을 모르는 백성도 자,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자, 경주 귀족은 이것을 옹호한대요. 무엇일까요? 요거는 그렇죠. 교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호족과 일반 백성은 이것을 환영했대요. 바로 그렇지. 선종이다라는 거야. 그럼 풍수지리설은 어떤 세상인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풍수지리설은 자, 산과 물, 땅의 모양을 살펴서 도읍지나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세상입니다. 자, 결국엔 지리적 환경이 나라와 사람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수도인 경주의 기운이 다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호족들은 내가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방에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이제 국가를 이제 만들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견훤이 후백제, 그 다음에 이제 궁예가 후고구려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있는 후삼국이 이제 탄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후백제가 먼저 건국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상주 출신의 견훤은 서남해안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서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도읍해고요. 후백제를 세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후백제 한번 봐볼게요. 자,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는 북원, 지금의 원주 지방의 초적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넓혀 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자, 송악을 도읍으로 해서 후고구려를 세웠다. 이때 이제 후고구려에 있던 이제 그 호족이 누구였어요? 왕건이었죠. 왕건이 이제 이 누구야 궁예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나라 이름을 여기 마진으로 바꿨다가요 다시 태봉으로 고쳤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태봉으로 고칠 때는 수도를 여기 철원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거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오른쪽에 자료톡톡에 보면 이제 궁예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궁예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전에 휘말리면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을 뻔했대요. 자, 그래서 절에서 성장했던 궁예는 자, 진성여왕 때 양길이 이끌던 도적 집단에 들어갔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면서 세력을 이제 키워나갔다라는 거고요. 자, 내려와서 내용 정리 숙속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신라 말에는 자, 이것의 반란 등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빈번했다. 자, 대표적인 반란이 있었죠. 누구의 반란? 그렇죠. 김헌창의 반란. 자, 두 번째, 9세기 진성여왕 때 상주에서 자, 이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대요. 누구? 그렇죠. 원종과 애노가 봉기를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신라 말의 이 사람들은요, 지방에서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웠대요. 바로 호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X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신라말 호족의 후원으로 각지의 선종구산 선문이 성립하였다. 선종이 유행했다는 거지. 결국엔 그렇죠. 호족이 이 누구야? 그러니까 선종을 이제 좋아했다라는 거죠. 후원했다. 두 번째, 최치원은 중국에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을 신라에 들여왔다. 아니지. 이 풍수지리설을 들어온 사람 최치원이 아니라 누구예요? 도선이죠. 도선. 자, 궁예는 철원으로 도읍으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꿨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이제 넘어가면 우리 이제 여기 대단원 3단원 통일신라의 발전,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을지문덕이 이끈 고구려군이 수의 별동대를 섬멸한 전투. 을지문덕이 이제 수 나라 승리했던 전투를 우리가 그렇지 살수 대첩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고구려에서 정변을 통해서 대망리지에 오른 후 당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인물, 그렇죠? 바로 연개소문. 자, 세 번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새로 마련한 군사제도. 자, 그 신문왕 때 구서당, 십정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렇게 이제 탄생을 했다라는 거고. 4번에 집사부의 장관으로 통일 이후 권한이 강화된 관직은 무엇인가? 바로 시종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장보고가 설치하였으며 해적 소탕과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 바로 청해진. 자, 그다음 6번에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화엄사상을 통해서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한 승려. 자, 당나라 유학 갔다 왔대요. 화엄사상 했대요. 바로 의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당이 전성기 때 발해를 부르던 명칭으로 자,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다. 바로 해동성국인 거죠. 자, 8번째, 발해의 석등과 온돌은 어느 나라의 문화를 계승했다? 바로 그렇지, 고구려인 거죠. 자, 9번에 신라 말에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면서 성주, 장군으로 칭하던 지방 세력을 이르는 말, 그렇지, 호족이고요. 자, 10번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신라 말의 승려는 누구인가? 도선 스님이죠. 도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답형 문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서술형 한번 봐볼게요. 자, 11번에
자, 고구려가 랴오허강 일대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은 배경이래요. 자, 누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수의 침략과 당의 침략, 그 지도를 구분할 때 뭐가 있고 없고를 이제 확인하랬어. 그렇지. 천리장성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랬죠. 자, 12번에 신라가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 자, 우리 신라 수도가, 그러니까 수도 경주가 자,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오소경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13번에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가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 자, 일단은 유학하면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지금 통일신라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일단 자, 신문왕 때 자, 국학을 이제 설립했다. 국학을 설립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국학이라는 학교에서 유학을 가르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생각나야 되는 거는 자, 바로 원성왕 때 자, 독서 상품과를 시행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독서사품과를 시행. 이 독서사품과라는 게 이제 책을 읽고요. 이제 관리들의 등급을 세 개로 나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독서라는 게 이제 유교 경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내려와서 14번에 자, 아래의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속일본기라는 일본 측 사료고요.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고려라는 건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스로 고구려 왕이다라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어디를 계승했다? 자, 그렇지. 고구려를 계승했다. 즉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화했다.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화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15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신라 말에 등장한 호족 세력의 특징을 사상, 종교와 관련지어서 서술하래요. 자, 그리고 우리 호족은요, 두 가지 사상, 종교를 이제 중시 여기잖아. 바로 선종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회 건설에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3단원도 마칠게요.